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즈니스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재부터 좀 설명드리면, 교재가 이제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교재가 이제 대규모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교재랑 이제 호환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대규모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호환이 아예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제가 챕터의 순서를 조금 바꿨기 때문에 호환은 가능하나 결국은 이제 문제집도 새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새롭게 이제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러의 이제 출제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요게 이제 레귤레이션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귤레이션 보시면, 자, REG가 있고,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Q가, 대략적으로 이제, 72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제 8문제, 이렇게, 지금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부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24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비즈니스러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션의 요 MCQ에서 뭐 30%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문항수로 따지면 뭐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안 나온다. 자, 거의 안 나오는데, 뭐,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이제 나오지가 않고요. MCQ에서 뭐, 한 20문제 정도? 그 정도 이제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문제 난이도 자체도 이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 학원의 뭐, 이론서라든지, 문집 열심히 푸시면은, 거의 이제 100%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 비중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교재 이제 첫 페이지에 이제 컨텐트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목차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US 비즈니스로에서, 총 이제 10개의 챕터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결국에는 이제 챕터 1이 뭐 컨트랙, 챕터 2가 세일스, 챕터 3가 뭐 시큐어 트랜잭션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컨텐트에 대해서, 목차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이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법 체계. 자, 미국의 이제 법 체계가 있는 거죠. 법, 체계가 있고, 미국의 법 체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커먼러라는 게 있고요. 커먼러. 요건 이제 불문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태튜토리 러. 스태튜토리 러. 요게 이제 성문법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커먼 러, 불문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명문화된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문법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케이스 러라고 해요. 케이스 러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케이스는, 결국에는 이제 판례로 말하는 거예요, 판례. 그래서 얘는, 판례 중심의 법률이다. 판례, 중심의, 법률. 그죠? 요게 이제 커먼러, 불문법이고, 그리고 이제 불문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명문화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불문법의 특징이 있어요. 자, 불문법의 특징은, 요 법률은 굉장히 이제 엄격하다. 자, 굉장히 이제 엄격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매모호한 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되고, 애매모호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에 비해서 이제 스태튜토리 러, 성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제 성문법,
어떤 이제 명문화된 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액트 또는 무슨 뭐 코드. 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이제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문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불문법이랑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먼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엄격한 법률이고 굉장히 딱딱하고 이제 어떤 계약 조건이 굉장히 이제 명확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스태튜토리 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융통성이 있는 법률이다. 융통성. 자, 융통성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애매모호한 것도 인정해준다. 애매모호도 인정해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문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성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보면 첫 번째가 이제 페더럴 러가 있어요. 페더럴 러. 여기 이제 그 연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테이트 러, 주법.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ARCPA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주마다 시험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연방법만 요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만 이제 성문법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법률이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요게 Uniform Commercial Cod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Uniform Commercial Code.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UCC라고 하는데 이제 한글로는 이제 통일상법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UCC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ARCP 수험 목적, 수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방법과 주법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UCC, 자, 통일상법전이 뭐냐? 자,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하나의 국가지만, 자, 52개인가요? 여튼 이제 52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주에, A라는 이제 기업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B라는 주에, 자, B라는 주에, B라는 이제 기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A주에 있는 A기업과 B주에 있는 이제 B 기업이 서로 이제 뭐 어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둘 다 이제 그 해피하게 끝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이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분쟁 발생. 이렇게.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A와 B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이제 발생한 경우 A주에 있는 A기업 같은 경우에는 A주법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이제 주장 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B기업 같은 경우에는 B주법에 따른 어떤 법적인 주장을 하겠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서로 다른 잣대에 의해서 어떤 법률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겠죠.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공통된 잣대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나온 게 요 Uniform Commercial Code. 그래서 결국은 이제 A 기업과 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통일 상법전이라는 공통된 잣대에 기준해 가지고 서로 어떤 법적인 효력을 다투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미국의 법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커먼 러라고 하는 불문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스태튜토리 러, 성문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성문법 중에서는 연방법과 유니폼 커머셜 코드, 통일 상법전, 요게 우리 ARCPA 수험 목적 그 수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거기 이제 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이제 그 테이블 오브 컨텐트, 그래서 이제 목차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러의 이제 목차는 총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가장 중요하고, 어떤, 내용. 그죠? 수업 비중이 많은 거는 이제 챕터 1.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이제 수업 목적 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내용도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챕터 1, 컨트랙이라고 돼 있고,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컨트랙만의 목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이제 오버뷰라고 돼 있고, 요게 이제 컨트랙의 1장의 이제 목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definition of contract, 그래서 계약의 정의가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creation of contract, 그래서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after contract,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creation of contract, 계약의 성립 잠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A번에 이제 offer, 제안이 있고, B번에 이제 acceptance, 수락이 있고요. C번에 이제 consideration,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전 대가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B한테 이제 팔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A는 B한테 이제 오퍼를 날릴 수 있는 거고, 오퍼. 결국에는 이제 거래를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한테 오퍼를 날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내가 10억에 팔게라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오퍼를 이제 수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나는 자, 너 아파트를, 10억에 살게. 자, 그거를 acceptance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억에, 살게. 이렇게. 그죠? 요때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거래를 제한하는 자니까, 얘를 이제 오퍼러라고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오퍼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를 제한받은 자죠. 얘가 이제 오퍼리가 되는 거예요, 오퍼리.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이제 오퍼러와 오퍼리를, 우리가 이제 거래의 당사자, 프로비티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A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파트를, B한테 이제 10억에 팔게라고, 오퍼를 날리고, 그 다음 이제 B는 A한테, 내가 너 아파트 10억에 살게라고, 이렇게 이제 acceptance를 날리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자, 오퍼 억셉턴스를 합쳐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그리먼트. 계약의 동의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게. 근데 이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어그리먼트, 계약의 이제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consideration 이라는 게 필요해요, consideration. 요게 이제 이전 대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결국은 이제 계약에 있어서의 이전 대가라는 거는,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에 따라서 이제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손해보는 게, 결국에는 B한테 이제 아파트를 넘기는 거, 그게, A의 이전 대가가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B가 손해보는 거는, 자, B가 A한테 10억을 주는 거, 자, 10억이 B 입장에서의 컨시더레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의 동의, 에다가 이전 대가까지 있어야 요게 이제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계약이 된다.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이제 C번에 이제 consideration 이전 대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D부터 이제 D, E, F, H가 있죠. 그래서 D가 이제 legal capacity. 자, E가 legality, 적법성. 자, F가 reality of consent, 동의의 진실성이라는 게 있고, H가 이제 statute of fraud, 그래서 사기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네 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A와 B가 체결한 요 계약,
계약이 법적으로 이제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한 그 네 가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DEFH 같은 경우에는 요 계약이 법적으로 이제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legal capacity. 그래서 행위 능력자라는 게 있고, 행위 능력자고, 두 번째가 이제 legality. 적법성이고요. 적법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eality of consent. 동의의 진실성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statute of fraud. 사기 방지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A와 B가 체결한 요 계약이 법적으로 이제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바로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A와 B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상인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이제 정상인이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어려운 말로는 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적법성. 자, A와 B가 체결한 계약은 적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가 B한테 이제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고, A가 이제 B한테 어떤 불법적인 약물을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계약의 이제 대상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적법한 계약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적법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제 계약의 뭐, 대상물이, 자, 계약의, 대상물이, 적법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은 이제 동의의 진실성. 그래서 요거를, reality of consent 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A와 B가, 자, 계약을 체결할 때, 결국에는 이제 그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어야 되지,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의 진실성이라는 거는, A와 B가, 자, 계약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그 마지막 요건이 이제 사기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거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그 컨트랙, 자, 일장의 이제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유형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거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무조건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문서가 아니고, 구두로 작성한 경우에는 요게,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제 계약서를 이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죠?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작성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없는 그런, 거래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creation of contract, 그래서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3번은 이제 after contra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의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바로 그 2번에, definition of contract, 그래서 계약의 정의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면, 자, 동아리 1번에, definition of contract 있죠. 그래서, 자,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y, whereby each party promise to do or not to do something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자, 어떤 것을 하기로 하는 약속, 또는, 자,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B한테 아파트를 10억에 팔기로 하는 약속이고, B는 A한테 아파트를 사는 대신에, 10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요걸 이제 그 컨트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문단, transaction involving two or more individual, whereby each has a reciprocal right
to demand performance of what has been promised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 거래로서 계약의 상대방이 어떤 상호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약속한 거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호 권리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요게 이제 그 계약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당구장 표시가 있죠. 그래서 promise와 agreement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promise부터 보시면 자, promise 같은 경우에는 manifestation of intent to perform or refrain from an act라고 돼 있죠. 그래서 promi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도를 명백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로 하는 또는 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어떤 의도를 명백히 하는 거를 promise라고 하고 promise는 이제 그 계약 일방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날리는 거를 promise. 그래서 A가 B한테 날리는 promise를 offer라고 하고 B가 A한테 날리는 promise를 acceptance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자, agreement 있죠. 계약의 이제 동의라고 돼 있는데 자, manifestation of mutual assent by two or more person라고 돼 있죠. 그래서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상호 간의 어떤 동의를 명백히 표현한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promise는 계약의 일방이 날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agreement는 자, A가 B한테 promise를 날리는 거, B가 A한테 promise를 날리는 거, 요 promise 두 개를 더하면 자, agreement 계약상의 동의가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creation of contract. 그래서 계약의 이제 성립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offer였어요. offer. 그래서 offer는 offer러가 자, offer이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날리는 거. 그죠? 그걸 이제 offer라고 하는데 자, 거기 이제 그 동락 1번에 이제 그 definition of offer. 그래서 offer의 정의 다시 한번 보시면 자, a promise of a commitment which is made by an offerer 라고 돼 있죠. 그래서 offerer가 날리는 promise를 우리가 offer라고 하는 거고 which manifest an intent to be legally bound in contract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계약상 법적으로 이제 어떤 법적인 어떤 계약상의 어떤 법정 구성력이 있는 의도를 명백히 표시한 자, offerer가 날리는 promise를 우리가 offer라고 하고요. 자, and expresses the proposed terms of the contract with reasonable definiteness 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상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자, offerer가 날리는 promise를 우리가 offer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the offeree 자, has the power to create a contract by acceptance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당연 내용인데 offer이 자, 거래 제안을 받은 자는 결국에는 이제 acceptance를 날림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다. 뭐 이제 너무 당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4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박스 있죠. 그래서 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익스프레스가 있고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면 자, 오퍼에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익스프레스가 있고 명시적 오퍼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임플라이드가 있죠. 암묵적 오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리튼 또는 오럴이 되는 거예요. 리튼 또는 오럴. 리튼 또는 오럴이 되고 그다음 이제 임플라이드는 요게 이제 액션이 되는 거죠. 액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들어보면 사례를 이제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 A가 이제 B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10억에 팔게라고 그렇게 이제 오퍼를 날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리턴으로 날렸다. 자, 리턴으로 날린 거는 우리가 이제 편지를 썼다. 자, A가 B한테 이제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이제 오럴 자, 구두로 이제 오퍼를 날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입만 그죠? 우리가 이제 입만 뻐긋뻐긋 한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오럴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오퍼를 자, 액션을 통해서도 이제 날릴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그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주로 편의점에서, 제가 이제 뭘 사먹냐면, 저는, 이제, 펩시 제로 콜라를 제가 많이 먹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거래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순서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제 그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가판대에서, 펩시 제로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대에 이제 올려놓겠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점원 같은 경우에는 펩시 콜라를 받아가지고, 제로 콜라를 받아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저 입장에서는 제가 펩시 제로라는 콜라를 집어가지고, 계산대에 올리는 액션, 그게 이제 오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말 없이 딱 찍어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그게 억세선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액션을 통해서, 자, 오퍼를 날리는 거는, 결국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런 말 없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는 거. 자, 그거를 우리가, 암묵적 방법에 의한 오퍼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오퍼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똥나 이번에, three element of offer. 그래서 이제 오퍼의 이제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A와 B와 C라고 돼 있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riously intended. 그래서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오퍼를 했었어야 되고, B번은 이제 communicated to offeree라고 돼 있죠. 그래서, A가 B한테 이제 오퍼를 이제 날린 경우에는, 해당 오퍼는, offeree. 한테 이제 전달이 돼야 된다. 도달주의를 의미하고, C번은 이제 certain and definite in its terms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계약상 조건이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퍼의 세 가지 요건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오퍼에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오퍼에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다. 구성 요소. 뭐 요건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 첫 번째는 이제 seriously intended. 그래서 진지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 진지한 의도. 장난으로 이제 그 거래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 두 번째는 communicated to offere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offeree한테 도달이 되는 것, 도달주의라고 보시면 되시고, 세 번째는 이제 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게 이제 오퍼의 세 가지 요건,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A-1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진지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지한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할 때, 결국은 이제 오브젝티브 테스트,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진지한 의도인지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whether a reasonable person, 자, would consider it to be a serious offer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 해당 오퍼를, 진지한 의도를 가진 오퍼로, 간주할 만한, 자, 그런 오퍼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subjective intent is not considered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법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오퍼러의 어떤 이제 주관적인 의도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외부의 제3자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인 테스트, 서브젝티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오브젝티브 테스트,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해당 오퍼는 진지한 의도를 가진 오퍼가 맞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주할 만한 오퍼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브젝티브 테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퍼러의 실제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서브젝티브 테스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2 보시면, 자, example of non-offer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퍼에 해당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지한 오퍼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apparent jest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백한 농담.
당연히 이제 오퍼가 아니고, 두 번째가 이제 statement of opinion and intent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이나 의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견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변호사의 의견이라든지 감정평가사의 의견 또는 의사의 소견 이런 것들은 오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사의 소견 뭐 이제 사례 들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 간 거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로부터 이제 소견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먹었죠. 약국에서 이제 약을 먹었는데 감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네가 나한테 이제 어떤 약을 먹으면 내가 감기 낫는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는 돈을 지불하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죠? 감기가 안 났다. 결국에는 이제 계약 위반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그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의사의 소견은 오퍼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은 오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점 보시면 자, invitation to deal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래로의 초대에 해당하는 것도 요게 오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price tag and general advertisement are not offered라고 돼 있죠. 그래서 price tag 요게 이제 가격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general advertisement는 일반적인 광고죠. 그래서 price tag이라든지 일반적인 광고는 오퍼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례 들어드리면 뭐 가격표 사례를 들어드리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아울렛에 간 거죠. 아울렛. 자 아울렛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뭐 그 여성 의류 중에서 뭐 제이 슈티어트 자 여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갔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싼 브랜드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코트를 본 거예요. 여자 코트. 여성 코트를 봤는데, 코트를 이제 여러 개 본 거죠. 그래서 뭐 A 코트, B 코트, C 코트, D 코트. 이렇게 있는데, A 코트가 뭐 굉장히 이뻤어요. 이쁜 건 비싸죠. 그래서, 요게 뭐 150만원. 이렇게 뭐 돼 있는 거고, 150. 돼 있고, B는 뭐 120. 그 다음에 C는 뭐 9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라는 코트를 우리가 봤는데 요게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자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가격표를 봤더니 요게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기쁜 마음에 D라는 코트가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10만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트를 들고 가서 자 계산대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코트를 10만원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가게 점원은 거절하겠죠. 자 이거 누가 봐도 이제 0이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이 코트를 10만 원 주고 살 수 없다라고 거절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손님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가격표에 10만 원으로 쓴 거는 네가 나한테 암묵적으로 오퍼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그 오퍼를 나는 똑같이 계산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액션을 통해서 내가 자 억셉턴스를 한 거니까. 자, 해당 계약은 성립된 거고, 네가 이제 그 D라는 코트를 10만 원에 안 팔면은 계약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제거할 수 있냐라는 건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표, 프라이스 택 같은 경우에는 요게 오퍼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계약의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they are considered to be a mere invitation to offer interested party to make an offer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격표나 일반적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 오퍼를 하기 위해서 단순한 거래로의 초대에 불과다. 그죠? 수단에 불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은 제가 봤을 때 뭐 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B로 넘어갈게요. B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자, 오퍼에 우리가 그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진지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오퍼리한테, 결국에는 해당 오퍼가, 이제 전달이 돼야 된다. 이제 오퍼리한테, 도달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시면, 자, B번. 자, communicate to 오퍼리. 그래서 도달주의라고, 써놓으시고, 다만 이제 그 직접, 자, 오퍼러한테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돼 있고, real contract, 보상 계약과 같이, 일방적 계약의 경우에는, 자, 우연히 알게 되어서 이행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으로 인정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오퍼러가 오퍼를 날렸을 때, 그죠? 오퍼리 같은 경우에는 오퍼러로부터, 직접, 뭐 들어도 되지만, 직접 듣지 않아도 된다. 자, 우연히 알게 되어가지고,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의 이행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리얼 컨트랙이 뭐냐, 보상 계약이 뭐냐, 거기 7페이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페이지. 7페이지 이제 그 상단에 자, 똥라인 3번에 이제 A-3 있죠. 7페이지 상단에 똥라인 3번에 A-3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있죠. 요게 지금 그 리얼 컨트랙 보상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A-3 보시면, 자,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자, $10,000을 주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오퍼를 이제 우연히 알게 된 A가, 개를 찾으면 이제 컨트랙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오퍼를, 자, 오퍼러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자, 신문 광고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A가 개를 찾으면, 액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컨트랙은 이제, 성립이 되게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4페이지. 그래서, 4페이지 B번은 이제, communicated to offeree. 그래서, 요게 도달주의다. 그래서, offeree 같은 경우에는, 오퍼러로부터, 직접 들을 필요는 없고, 우연히 알게 된 경우에도, 그죠?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어떤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요게,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번. 자, certain and definite in its terms.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오퍼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요건이, 계약서상 이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가 돼야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자, UCC 있잖아요. 통일 상법전 같은 경우에는, certain하거나 이제 definite 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고려해서, 출원 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오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보시면, 결국은 이제, UC라는 게, 요게 이제 그 statutory로, 성문법에 해당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이제 융통성이 있는 법률이고, 애매모호한 것도 인정을 해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UCC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적절한 오퍼로 보지만, 그 외에서 이제 커먼러, 자, 불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자, 엄격한 법률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커먼러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가 돼 있어야, 요게, 법적으로 유효한 오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계약서 상으로, 반드시 이제 기재가 돼야 되는, 그죠? 계약서가 아니고, 오퍼를 할 때, 우리가 오퍼를 할 때, 반드시 이제 그, 조건이,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C-1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C-1이 요게, price라고 돼 있는데, 이제 계약의 금액이고, 그죠? 결국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 10억이, 계약 금액이 되고요. C-2가 이제 parties involved. 요게 이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겠죠. 계약의 당사자. 그 다음에 이제 C-3는, time of performan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이행 시기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행 시기가 계약서 상에 이제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subject matter 이죠. 요게 이제 그 계약의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계약의 대상물이 되는 거죠.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죠? 요게 subject matter가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네.